사람은 나이로 살지 않습니다. 역할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었냐에 따라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인 나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50대라도 정말 나이가 많은 분처럼 아유 나이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분은 노인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 있게 내 책임을 다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수행해 가면서 주도적으로 삶을 만들어 간다면 이분들의 주관적 연령은 매우 낮은 것이다. 요즘 실버 세대들과 과거 실버 세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노후를 잘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50이 넘은 분들을 실버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50대 지금의 내가 나를 노년으로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주관적 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나이가 60이 넘었어, 70이 넘었어, 때론 80이 넘었어 하지만 아니야 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그럼 난 여전히 젊은 것 같아. 그러면 이분은 젊은 사람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로 살지 않습니다. 역할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었냐에 따라서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인 나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내가 50대라도 정말 나이가 많은 분처럼 아유 나이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분은 노인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 있게 내 책임을 다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수행해 가면서 주도적으로 삶을 만들어 간다면 이분들의 주관적 연령은 매우 낮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내 심정에 먼저 바람을 좀 불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날을 멋지게 살지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살아갈 날을 약간 우울하게 살지를 대충은 이렇게 가늠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도 내 삶을 우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나만의 건두운을 가지고 그렇게 봉을 휘두르면서 내 인생을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가 다 인생의 손오공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60 넘어서도 활력 있게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보통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러요. 액티브라고 하는 건 활력적인, 활력 있는 이런 뜻이고 시니어라고 하는 건 존경받는 노년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활력이 있고 동시에 존경까지 받는 어른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21세기 100 플러스 알파 시대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지속적으로 나를 바꾸어가고 고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기왕이면 활력이 있게 살아가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의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나를 젊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되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삶에 대한 만족감도 높고 생에 대한 기쁨도 좋고 대인관계 능력도 좋을 뿐더러 의상도 달라요. 옷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안구, 눈의 변화 때문에 빨간색이 더 잘 보여요. 저도 그래서 빨간색 엄청 많이 입거든요. 근데 그게 옷가게를 가도 빨간색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자꾸 눈이 가는 거고 그걸 손으로 또 선택해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입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이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신 내가 좀 젊어 보이고 싶어. 그러면 일부러라도 파란색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좀 우아하고 싶어. 그러면 약간 무채색으로 된 옷들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근데 이렇게 옷을 입은 걸 보면 이 사람이 튀고 싶구나. 이 사람이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구나. 이 사람이 때로는 아주 무대에 서고 싶은 사람이구나라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얼마나 적극성이 있는지는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옷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나이가 50 넘어 60 넘어서 사회활동을 원만하게 하면서 인생이 행복하다 말하는 분들 일명 삶이 술술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 이분들은 옛날부터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50이 돼도 60이 돼도 인생이 술술 풀려요. 인생이 풀린다는 건 갑작스러운 행운, 로또처럼 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누적된 노력의 역사가 이 사람의 50대 이후를 받쳐주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의 20대, 30대, 40대의 삶을 보면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50대, 60대 이후에도 그 열심과 열정이 잘 식지 않고요. 2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 놨던 사람들은 그 관계가 또 5, 60대 넘어서 또다시 꽃을 피우더라고요.
또 이 경제적인 관리를 잘 해놨던 사람들은 그렇게 5, 60대에 연금이라든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또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일정 시기 누적된 삶의 여러 노력들과 열매들은 그렇게 쉽게 인생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운칠기삼 이야기예요. 운이 7이고 내가 노력한 게 3이다. 어떤 분들은 운굿일기 이렇게도 얘기해요. 운이 9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우리에게 로또가 오죠. 인생의 로또 중에 하나가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잘 안 맞잖아요. 근데 정말 어쩌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내가 노력한 것도 굉장히 있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진짜 감사하게 누군가는 이걸 은혜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만큼까지 왔으니까 어쩌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운으로 은혜로 그렇게 행운처럼 삶이 유지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운칠기삼 얘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갑작스럽게 뭔가 탁 터졌다. 그런 분은 정말 행운인 겁니다. 그럼 뭐 하늘이 좀 복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분들 술술 풀린다. 땡큐죠. 그런 분들은 하루에 3번씩 나에게 운을 주신 나의 신에게나 아니면 나에게 행운의 상징인 누군가에게 고맙다 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기운을 나누어 주면서 수도 없이 밥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쩌면 이분은 내가 가진 복을 나에게 온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을 값지게 또 의미 있게 쓴다면 이분에게는 또 다른 행운이 또 다른 술술 풀리는 인생이 더 부가적으로 선물처럼 부록처럼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로 저는 계획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술술 풀린다는 건 그냥 나에게 턱없이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게 뭔가가 다가올 일은 거의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면 그 노력 위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 말이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나 보면 내 부모가 형편없고 또 자라보니 형제는 더 형편없고 학교에서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내 인생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사회에 살아온 모든 것들은 다 뭐였냐면 상처였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상처 맞아요.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생애를 통틀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순간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우리가 교육도 받고요. 나는 친구도 선택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성인기 이후에 내가 회사를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노년도 선택할 수 있다. 새롭고 좋은 것, 또 좋은 사람들 선택하려고 하면 우린 그렇게 좋은 노년을 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보다 좋은 생애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보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또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또 경우에 따라 이걸 나 혼자 계획하기 어렵다면 또 다른 상담가를 만나든지 전문가를 만나서 도움을 또 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린 대부분 우리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누군가 더 좋은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더 좋은 답을 가져와서 우리 생애에 또 부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이 술술 풀린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노력한 열매이고 그 꽃이 활짝 그 노년기에 피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한 가지 갑작스럽게 나에게 행운이 와서 인생이 확 풀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말 땡큐 하면서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베푸는 삶을 사는 게 정말 그 이후로 더 좋은 술술 풀리는 삶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 노년에도 역시 계획하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까 이 부분을 찾아가고 또 하나의 좋은 삶을 위한 모범을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계획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술술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미까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삶은 무엇이었나,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럴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모 복은 있습니까? 부모 복도 없대요. 그렇게 부모도 빨리 여의고 나는 장녀로 그렇게 성장해서 좀 살아볼까 해서 배우자랑 결혼을 했더니 이 남자는 평생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나를 돌아보지 않더라.
정말 비극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내 부모랑 살면서 좋았던 좋은 기억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한두 가지를 꼽더라고요. 배우자랑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건 참 좋았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처음엔 전혀 없다 말씀하시더니 몇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이 둘인데 그 자식이 있을 동안 이 자식들과 비극만 있었는지, 혹시 좋았던 일, 감사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더니 그때부터 이야기를 술술 해나가더라고요. 울었던 그 여인은 간 데가 없고 그 여인이 그때 그 뒤로부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생애의 슬픔은 우리에게 기억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를 덮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좋았던 것들은 꼽아야 비로소 나에게 이렇게 생겨나는 주제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발굴해야 된다. 나의 기쁨을 발굴하고 나의 기쁨을 마치 우리가 땅속에 묻혀있는 유물처럼 찾아내야 돼요. 누구도 나에게 그 기쁨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기쁨을 찾아내고 그 행복의 순간들을 해석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지금까지 비극이었을 수 있어요. 또 지금까지 고통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과 고통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비극과 비극 사이, 고통과 고통 사이에 짬짬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반짝이는 기쁨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묻혀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발굴해야 돼요. 찾아야 될 겁니다. 그걸 하나씩 찾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과거의 그 기쁨을 찾는 그 반짝임, 그걸 찾는 순간부터 우린 지금의 기쁨이 시작될 거고요. 지금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를 손가락으로 해는 순간 우리의 미래는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하고 내가 앞으로 삶도 더 살만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대에 닿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통해서 곧 과거의 기쁨을 통해 현재를 읽어내고요. 현재에 우리가 만들어가고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찾아내는 기쁨 속에서 미래를 새롭게 길을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